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날이 무척 덥죠. 덥고 참 습하네요. 비가 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오늘이 처서라죠. 처서. 이제 처서면은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밤에 어젯밤 11시에 보니까 잭스로 미팅에서 마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의견, 약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더라고요. 주가 난리 쳤죠. 난리 치고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만약에 어제 뭐 좀 이상한 말을 했으면은 폭락을 할 텐데 의외로 주가가 올라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진 거죠. 요즘 또 AI 거품론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 반도체 투심도 완전 꺾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좋지 않았는데 특히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부진하다 보니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또 이제 사 담아요. 쌀 때 주워 담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 초반대로 이제 밀려납니다. 밀려났고 7월에 장중 고점 대비 한 18% 넘게 하락한 수치라고 하죠. 다만 개인들하고 기관애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받고 일주일 동안 7,400억 정도를 쓸어 담는 겁니다. 7,400억을 쓸어 담았다.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하이닉스는 전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낙폭을 회복을 했어요. 23일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전날 SK 하이닉스가 6,000원이죠. 6,000원 올라가지고 25만 1,000원에 거래를 이제 마친 겁니다.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며 총 11.8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1일 종가는 24만 5천원으로 6월 13일 이후로 약 2개월 만에 최저가 기록입니다. 지난달 11일 장중 고점과 비교를 하니까 18.1%나 이제 내려간 겁니다. 주가 약세는 생성형 AI가 실효성이 없다는 MIT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 AI 거품론이 부각된 좀 영향이 있습니다. MIT 보고서에는 기업이 생성형 AI에 300억 달러에서 한 400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이 투자 기업 95%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샘 올트먼이 그 오픈 AI CEO죠. 이 친구가 현 상황을 닷컴 버블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한때는 뭐 5천억, 1천억 달러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쌩 난리치더니 갑자기 이놈이 나타나면 다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주가가 다시 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EO라는 놈들이 이야기를 잘해야 돼.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CEO는. 그래가지고 또 AI 섹터들이 또 흔들흔들 거렸죠. 주가 하락세에도 개미들과 기관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요. 실제 개인들과 기관애들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사들인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개인들은 5,764억 정도 샀어요. 기관애들이 한 1,64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주식 7,552억을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도 1등입니다. 하이닉스는 외국 순매도 1등이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주가 향방을 결정할 빅 이벤트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엔비디아는 오는 27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란 가이던스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AI 그 버블로 우려로 인해서 이익률 변화 등 사소한 지표의 흠결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경계를 해야 한다. 경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번 실적 결과랑 가이던스 호조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력이 동반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저도 굉장히 근데 엔비디아 잘 발표되면은 이제 5조 달러 가는 거지, 이제. 장난 아니죠, 지금. 야, 엔비디아.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영 아니다 싶으면은 주가가 다시 또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지면은 하이닉스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옆 나라 중국을 보니까 요즘 중국이 좀 선방을 합니다. 상하이 증시. 옛날에 그렇게 죽을 쓰더니 요즘은 중국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차이나가. 요즘 차이나가 뜨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최근 10년 내에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요. 이 경기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한데 이 관세 리스크 완화와 유동성 공급, 정책 기대감 이게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더라. 여기 상하이 지수는 지난 21일 3,707선을 돌파하면서 2015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달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거죠. 12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니까 12.9배네요. PER이 12.9배까지 상승해서 약세장이 시작된 2021년 이후로 최고다. 우리보다 낫네요. PER이. 전에 누구야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PBR을 10이라고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던데 PBR과 PER을 알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증시의 강한 상승 랠리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7%,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 8월 이 고정 투자 증가율은 1.6%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니까 처음으로 1%대로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중국 투자가 사실상 정체 상태다. 정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경기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증시가 치솟는 배경으로는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관세 부담 완화입니다. 이 당초에 중국은 미국 고유 관세의 표적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유예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인 부담이 줄었다.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대중 압박 강도도 현재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둘째는 시중의 유동성이다. 통화 완화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대신 증시로 유입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은 개미들이고 그 배경에는 저금리가 있습니다. 중국 가계의 대표 재테크 수단인 머니마켓 펀드 수익률이 1%대입니다. 2010년대 출시 당시 수익률이 7%에 달했죠.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머니 부부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현재 A주, 중국 본토 증시 위안화 표시 주식이죠. A주 시가총액 대 은행 예금 비율은 62%. 그래서 과거 주가가 고점에 도달할 때 이 비율은 대체로 90% 내외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62%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고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때 잠재 유동성이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대미 수출은 급감했지만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2%를 기록을 했네요. 정책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떠받칩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사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재정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